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아투TV 애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성탄절 휴일을 쉬고 나니까 정치 뉴스가 쏟아집니다. 오늘 저는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썸네일에 나오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 협의를 먼저 해라. 그 국회로 공을 넘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련함.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련함이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하게 되면 환율이 지금 1,500원 넘어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대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걸 좀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요거 한번 언론 기사를 좀 띄워주실래요? 데일리한 기사인데요.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30% 회복. 한번 이 기사를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여러분, 여론조사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12월 3일 그러니까 불과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3주째입니다. 3주째.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4주째가 되는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참 대한민국이 다이나믹 코리아인 것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장성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장관들이 탄핵되기도 하고 또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 구속돼 있어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고 등등 이런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관심사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을 했죠. 이번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 것이다. 왜냐하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데일리안에 나온 오늘 아침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나온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지율 같은 경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추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안 나온다고 20% 겨우 된다고 어떤 신문에서는 이제 10%대로 추락했다고 그 박스권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식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하고 두 달 사이에 특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럼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언론 보도가 맞았다면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그래픽을 조금 화면을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 그래픽이 하나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30.4%. 이틀 전입니까? 펜앤마이크가 조사한 거 보면 31.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0%를 뚫었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 초반에 있던 지지율이 지금 한 3주 만에 한 달 사이에 특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30%로 올라가서 뚫어버린 거예요. 30% 벽을.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결국 여론조사 대상은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저런 폭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하고 실망했다는 그 반증입니다. 반증.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는 사람들 내용을 보면 지역별로도 보면 재밌어요. 내용이. 꼭 그래픽을 그대로 두시죠. 지역별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이 39.4%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9% 정도 높은 거죠. 서울이 31%입니다. 서울이 31%.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별로 없다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31%까지 치솟았는데 한 10% 이상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올라버린 거예요. 인천, 경기 마찬가지입니다. 26%인데 한 10% 가까이 올랐고 광주, 전남북, 즉 호남 지역도 21.8%입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 대전, 세종, 충남북 32%. 이 평균을 넘죠. 대구, 경북이 37%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아, 이번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이 사태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쪽으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특히 나이대로도 보면은, 연령별로도 보면은 2030, 5070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4050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픽을 한번 더 보여주시죠. 방금 그 신문을 보시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밑에 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빨간색, 그래프가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12월에 23%까지 급락했던 저 지지율은 비상계엄 나기 전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저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20% 초반까지 떨어진다. 일부는 거의 10% 선까지 떨어진다. 곤두박질 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가 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3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지율이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11월 달에 37%였다가 비상계엄 터지기 전까지 거의 12%, 13% 빠지던 지지율이 갑자기 30.3%로 반등하고 있는 거. 저게 국민의힘 지지율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저렇게 마찬가지로 간다는 거죠. 반면 저 민주당 지지율 한번 보세요. 파란색 보세요. 파란색 보면은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가파르게 올라가던 지지율이 둔화되고 있죠. 이게 민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민심. 국민들은 대통령을 저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돼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 여론을 더 얹어주고 있는 거죠. 지지표를 더 얹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야, 너희들 너무 심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둔화되죠. 조금 더 지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많이 탄핵시켜버리면 민주당의 저 상승 그래프는 꺾어질 겁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보여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는 더 두드러지게 나오겠죠.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2016년 기사가 있는데, 조선일보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2016년 탄핵 사태 났을 때 지지율이 몇 %였던지 아세요? 9%입니다. 9%. 심지어 7%짜리도 있었어요. 그거 한번 검색이 되시면은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탄핵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느냐? 왜 8년 전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현재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이 펀더멘털이 다릅니다. 펀더멘털이 다릅니다. 어떤 그런 펀더멘털이 다르냐? 이게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사태 나고 나서 오히려 올라가는 이 기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초반에 지지율 엄청 높았잖아요. 근데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지지율이 거의 9%, 7%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건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전에 민주당이 장관을 탄핵했거나 이런 거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미 민주당 쪽에서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무기로 앞세워서 장관들 탄핵하고 등등 22번째, 그리고 저기 보세요. 저기 보시면, 이게 몇 년도 기사죠? 2016년 11월 11일자요. 예, 자, 보세요. 저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 완전히 처참한 수준이죠. 저기 보면 파란색이 보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즉게 그죠? 그러니까 2016년 11월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막 극에 달하고 결국 2017년 3월입니까? 3월입니까? 그때 결국 탄핵 심판에서 파면되죠. 그 과정입니다.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과정인데 그 앞에 지지율이 보면은 29%에서 시작하는 거죠. 10월 첫째 주가. 그 전에는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지지율이 폭망했죠. 폭망하면서 결국 파면돼 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올라간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펀더멘털이 달라서 그러는데 첫 번째 펀더멘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펀더멘털 이건 저 개인의 내피셜이 아니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펀더멘털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법적인 쟁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1전선을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즉 자기가 올라가서 싸울 링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죠. 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형사소송법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자신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변호인단도 물론 같이 가겠지만 본인이 직접 스스로를 변론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변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주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전선이 있고 두 번째 전선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가 끝이 나고 이제 권영세, 권성동 체제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근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들었을 때는 저렇게 싸우면 성산이 있어 보인다. 저렇게 싸우면 되겠네. 민주당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원사이드하게 너무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전선, 2전선이 돌아가니까 3전선인 광화문 집회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8년 전하고 비교해 봅시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막판에는 공중파조차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정모 씨라는 유튜버를 청와대로 오라고 해서 거기 대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정모 씨 유튜브를 그 사람 보는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대국민 담화, 오늘도 어떤 그 대국민 담화 형식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뭐 SNS에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소위 말해서 복싱이 벌어졌을 때 관중들을 상대로 내가 여론을 설득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그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전, 여론 전쟁을 하겠다. 이걸 선언한 점은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 여러분들도 알지 않느냐. 민주당의 저 의회 폭주 정도를 넘어선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저 폭주하는 기관차 저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법을 어긴 게 뭐가 있느냐. 헌법 제77조를 어겼냐. 비상계엄 2조 2항 4항 5항 9항 11항을 어겼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말이 그럴듯하군. 일리가 있구만. 설득력이 있네. 이러면서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광화문에 쏟아져 나오는 한 200만 규모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언론 보도에. 이게 이렇게 1전선, 2전선, 3전선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끌어올려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변론하러 아마 27일이 처음에 첫 변론 기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내일 본인이 직접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와서 직접 변론을 한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그걸 기자들이 듣는다. 기사를 쓴다. 생각해 보세요. 현직 대통령 입에서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가령 선관위 이야기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뭐 이데일리 오늘 제가 뭐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스카이 이데일리 보도 보면은 당시 그 선관위 연수원을 그 계엄군이 들어갔을 때 출처불명의 한 100여 명이 무슨 연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수상하다는 기사도 있잖아요. 외국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기사도 있고. 아마 거기서 한번 올려줘 보시긴 할래요. 스카이 이데일리에 보면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연수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사실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연수원 또 한 군데 세 군데를 갔잖아요. 국회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연수원 건물에 심야 시간에 무슨 교육을 받고 있더라. 또는 그 사람들이 상당 부분 한 100여 명 있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었다. 뭐 이런 기사가 떠 있어요. 근데 선관위에서 그동안 이거를 공식적으로 밝혔나요? 기사화 되지 않고 있죠, 지금. 왜 그러냐 이거지. 수상한 점이 많죠. 그래서 기사가 준비되면 떼어주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 나와서 스스로 변론을 할 때 선관위의 문제점, 대국민 담화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작년 10월 10일 국정원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이죠. 선관위 서버를 해킹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서 다 뚫리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 표가 이렇게 해서 도둑 맞았던 거야? 이런 심증이 굳어지면은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일 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지금 뭐 돈봉투 사건으로 많이 지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일부는 구속이 됐죠. 이거 외에 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또 어떤 범법 사실이 터져 나온다. 예를 들자면 왜? 현직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문재인이었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또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었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었든 노무현 대통령이었든 간에 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받쳐주는 그 정보 보고를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 사람 입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이러한 팩트들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본인을 변론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는 언론 보도가 잇따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폭탄 발언이 터질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지층이 더 콘크리트처럼 더 세질 수가 있어요. 지지율이. 그럼 지지율은 지금 30%를 뚫었는데 더 밀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참 기이하다. 저겁니다. 김태형 칼럼. 선관위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중국인 해커 부대 90명 누구인가? 저 기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도 이제 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 예를 들자면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 출신의 해커 부대가 왔었다. 무슨 교육을 했다. 누구를? 한국 선관위 직원들을. 이거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이거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지금 저분이 쓴 거를 제가 아직 다 못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 중국인 해커들이 대한민국 선관위 직원들을 연수를 시켰는데 뭘 가르친 거지? 거기에 대한 답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이야기한다. 이거 뭐 조정동 기사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곧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이 들어가면, 변론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야 이거 참 재미있게 돌아간다. 재미있게 돌아간다. 그리고 그 8년 전하고 또 다른 점이 또 있어요. 8년 전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 8년 전에는 아투TV 같은 유튜브 채널이 없었습니다. 8년 전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좀 알고 싶은데 기존의 기성 언론,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레거시 미디어. 기존의 기성 언론들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광화문에 나오는 촛불 집회만 스포츠 중계하듯이 릴레이 중계를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 응원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아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살아 돌아오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보시는 아투TV부터 여러 가지 자유우파 진영의 유튜브 방송이 활발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반응을 내놓으시겠지만 기성언론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은 믿을 수가 없다. 기성언론은.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본인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람 해놓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도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녹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저 폭거, 민주당의 의회 폭주, 입법 폭주가 빚은 대참사가 이번 사건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간신문 기사를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죠.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시청자들은 아 윤석열 대통령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구만. 민주당 책임도 크구만. 특히 이재명이를 조기 대선 열어가지고 빨리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저 민주당의 집권 야욕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구만. 이걸 일반 시민들도 이제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큰 변화죠. 8년 전에는 참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비난받고 파면되고 완전히 쫓겨나버리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뚫었습니다. 큰 변화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한덕수 대행 거야의 탄핵소추 데드라인 거부 방침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야의 탄핵소추 데드라인을 거부한다. 지금 민주당이 이 기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탄핵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걸 보고합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이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도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겁니다. 이거 국민의힘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여부. 자, 이 저 밑에 보면 3명이 있죠.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에 대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안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게 논란입니다.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임명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 다수입니다. 다수. 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아주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를 못한다, 한덕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주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그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지켜본 다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탄핵안을 지금 저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뭐 등등 원내 지도부가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28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연말 가기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스케줄표입니다. 스케줄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웃기지 마라. 나는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 데드라인을 따라갈 수 없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라든지 상설특검,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힘은 행사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위헌적이라는 거예요.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장은. 이 일리가 있죠.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상설특검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여야가 협의하거나 합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합의 대상도 아니에요. 민주당 등 야권이 일방적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건 위헌적이다,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헌법제 111조에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임명 못해.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27일까지 내가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없어. 데드라인을 지켜줄 수 없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됐냐. 난리 났죠. 큰일 났네 이거. 한덕수가 빨리 헌법재판관 3명을 넣어야 윤석열 대통령 심판 사건을 빨리 진행시키고 빨리 잘라낼 수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기 협조하자면 곤란하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민주당도. 왜?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헌재가 말했습니다. 근데 6명으로 사건 심리를 하면 심판 정족수가 일단 안 돼요. 심판 정족수는 7명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사건 심리를 6명이서 했어요. 저 위에 있는 6명? 6명이 했어요. 그럼 저기서 한 명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윤석열 대통령 그날부로 바로 시퍼렇게 살아 돌아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정영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이 조희대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사건에서 이 심판 이거 찬성할 수 없어. 파면에 나는 반대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으로 보면. 정영식 아니면 김복형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들어간 사람이니까. 특히 정영식 재판관은 지금 주심이에요. 주심. 이번 사건의 주심. 무작위 추첨했는데 주심을 걸렸어요. 주심이 반대한다 이러버리면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 자리에서 그냥 폭탄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옆에 있는 문영배, 이미선이 문재인이 지명한 재판관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4월 18일까지 임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은 4월 18일 이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히느냐?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지금 저 밑에 있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3명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6명에서 심리를 했을 때 1명만 반대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없으니 저 3명을 집어넣으면 9명이 되잖아요. 9명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반대, 그러니까 기각시키려면 4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4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지. 힘들다고 보는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조희대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나 국민의힘 추천 후보는 3명밖에 없거든요. 조한창, 아까 저 위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있는 두 사람,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명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지 않을까. 그 네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명이 김영두나 정정민은 믿을 수가 없다. 아리까리한 거죠. 이겁니다,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니까 민주당이 기를 쓰고 지금 한덕수, 빨리 저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임명해.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에 보면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지금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이 사설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면 대한민국 경제? 정치는 그 다음 문제고,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이런 내용이 있고, 한국일보 사설도 보면, 한국일보 사설이 굉장히 요즘 좀 중립적으로 씁니다. 탄핵을 위한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을 위한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또 헌법재판소 가서 결론을 기다려야 된다. 그 결론 나겠어요, 지금 6명인데? 결론 나겠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해야 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도 해야 되고, 이 결론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곤란하다. 뭐, 노종면 YTN 기자 출신의 그 민주당 과방위원, 노종면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 5명 탄핵해버려야 된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까지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위한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러면 탄핵을 한다. 좋다. 그럼 탄핵 정족수는 몇 명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국회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요거 말고 국회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대통령 기준 의견 이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뭐냐 하면요. 이게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작년 10월 달에 법안 발의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법안 발의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하려면은 국회의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그때 국회 운영위 전문위원이 200명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탄핵 사태가 터지고 나서 김한규라는 제주도 출신 그 민주당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한규가 또 입법조사처 등 국회 운영위 전문위원회에 물었더니 국무총리에 준하는 151석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헷갈리는 거죠, 지금. 근데 탄핵 사태가 나기 전 이전은 200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탄핵 사태가 나니까 그걸 김한규가 물었더니,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이 물었더니 151석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은혜 국민의힘이 또 물었어요. 이게 이 기사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어제 기사입니다. 이겁니다. 예. 대통령 기준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수 있다. 즉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투표할 때 친한동훈 계열 국회의원 20여 명이 한꺼번에 움직였죠. 그래서 12표 정도는 저쪽으로 넘어가고 또 나머지 10여 표는 기권하거나 무효표 던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죠. 그래서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김상욱이, 김예지 등등 탄핵 찬성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혔던 정치인들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 이제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어요. 한동훈조차도 배신자로 지금 낙인이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 그러면 천하의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김상욱이, 김예지가 탄핵 찬성 표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시키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저기 버티면 탄핵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중론이 나오면서 중앙일보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러면 조기 대선 안 좋다. 강경 민주당의 친명도 아쉬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근육 자랑하다가 큰일 난다. 근육 찢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근육 자랑하다가 근육 찢어진다. 여기에 뭐 정성호,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그렇게 우려를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우려를 하고, 뭐 실명을 밝히지 않은 뭐 중진 의원도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인터뷰인은 누구냐? 우상호입니다, 우상호. 밑에 보면 그 이재명 사진 나오는 그 위쪽에 보면 우상호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은, 예, 그 위에 보면, 우상호 있죠, 거기, 예, 첫 번째 문단에, 예, 거기,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난 무슨 소리를 하느냐. 탄핵은 일반 정쟁과 다르기 때문에 성사되도록 만드는 빌드업이 중요하다. 이 우상호가 전문가죠. 왜? 박근혜 대통령 파면시키는데 핵심 인물이거든요. 우상호가 그때 최순실 관련 뭐 제보 받는다 하면서 TF 만들어서 거기에 손혜원이 하고 뭐 표창원이 하고 등등 다 모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시키는 그 작전을 짰던 핵심 인물입니다. 80년 초에 운동권 출신이죠. 서울 서대문 쪽입니까? 거기서 국회의원 오래 했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은 확보하고 시작해야 된다. 비밀리에 그것도. 지난번에 1차 탄핵 소추안 그 투표 부결됐을 때 이야기를 우상호가 그 모 일간지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비밀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명 정도는 포섭해서 탄핵 찬성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상호는 한번 박근혜 대통령 파면시키는데 일조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작업이 없이 서두르는 것 같다. 왜 서둘러요? 왜 서두르겠어요? 이재명 감옥 갈까 싶어서 지금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또는 윤석열 대통령 빨리 잘라내고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만들기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려가 나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우려도 나오느냐. 이 동아일보 보도 보시면은 야권에서 윤 당장 체포, 속도 조절 필요, 신중 논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인데 속도 조절, 야, 윤 당장 체포, 속도 조절 필요, 신중 논도 나온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범계가 뭐라고 하느냐. 윤 대통령이 형사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생각이니까 이참에 공수처는 충분히 단단하게, 네, 이 기사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의 이재명 측 강경파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장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공수처장에게 지금 막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신중론이 나오는 거죠.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참에 공수처는 충분히 탄탄하게 사전 예비 조사를 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체포하면은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해서 법원 판단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구속기간이 시작되고 기소에 쫓기게 된다.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서는 국회의 탄핵 절차도 같이 봐가면서 신중하게 챙겨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겠죠. 속이 천불나겠죠. 지금 2월달 되면은 이재명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는데 만약에 징역형 유지되는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지 않습니까? 징역형 유지돼 버리면 이재명은 멘붕 상태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확정이 4월 전에 날 텐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재명은 10년 동안 아무런 선거에 나올 수가 없는 비선거권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난리를. 응? 자, 그런데 이런 이재명 민주당,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런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대해서 내부에서조차도 신중론, 우려가 나오는데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이 시장은 벌써 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되는 환율이 1,500원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저 장이 열렸으니까 환율 얼마인지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지금 1,450원 넘었는지 환율 한번 검색해 봅시다. 오늘 환율 지금 얼마인가요? 1,460원, 1,461원. 어제보다 그제보다 약간 올랐네요.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하게 되면 그 환율이 1,500원 넘을 수도 있다. 그 환율 아까 그 검색한 그 기사 네이버에 환율 한번 검색해 보세요. 최근 3개월 환율 그래프 나올 겁니다. 밑에 보면은 아니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환율 그래프 안 나오나요? 환율 그래프가 최근에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네 한번 찾아보세요.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이렇게 가면서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환율이 한 1,200원, 300원 수준이었거든요. 쭉 가다가 이번 여기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3개월이네요. 1년 한번 잡아보세요. 1년. 그렇죠. 자, 저 1년 봅시다. 저기 보시면은 그래프를 잡아보세요. 올 초에 한 1,200원에서 1,300원 왔다 갔다 했죠. 1,200원, 1,3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바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포인트. 저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입니다. 그렇죠. 지금 화살표 지금 보여드리는 저 국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러냐?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꾼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나 시장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시장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주식이라든지 이런 건 경기 선행 지수잖아요. 6개월 뒤에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시켜버려서 대한민국 국가 지도부가 붕괴되는 순간 환율은 1,500원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출하는 사람들은 당장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입하는 사람, 원자재 가격 폭등 상승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폭망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민주당 의회 폭주 세력이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은 물론이고 시장은 솔직합니다, 여러분. 시장은 깔끔해요. 호주머니 털릴 때는 좌파든 우파든 종북 주사파든 다 상관없어요. 다 털리게 됐어요, 호주머니. IMF 사태 났을 때. 그럼 좌파는 피해가고 우파는 살아나고, 좌파는 죽고 우파는 살아갑니까? 종북 주사파는 뭐 경기 폭망되면은 전혀 자기들하고 관계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들은 간과하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 이 바보들이다. 경제를 모르는 바보들. 이런 전국이 불안해지면 환율이 올라가고 경기는 추락한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되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기다리기 싫은 거죠. 왜? 빨리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니까 경제가 폭망하든지 나라가 절단하든지 상관없이 이 일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 이거 너무 이거 가속 바른다. 브레이크 터졌다 이거. 브레이크 터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엔진 폭발합니다. 그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속도가 붙으면 쉽사리 세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폭발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번 탄핵해 보시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30% 뚫었죠. 40% 뚫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국민들은 전국이 불안해지고 경기가 나빠지는 걸 좌파든 우파든 뭐 종북 주사파까지 포함해서 다 싫어합니다. 제 주머니에 제 돈 털리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환율 올라가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다 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냐고. 그걸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은 간과하고 있다. 응? 간과하고 있다. 어리석다. 응? 그리고 뉴델리 이 기사를 보면 요거는 성탄절 나온 기사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때는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총리 대행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기사까지 있습니다. 그럼 경제 컨트롤 타워는 누가 책임지냐? 완전히 내팽개 치란 말인가? 응?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악영향이 올 것이다. 국정 초토화돼서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할 것이다. 이런 어떤 기사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언론의 동향을 한번 보죠. 지금 아시아투데이 사설에 보면은 탄핵 심판 우선이라는 대통령을 향한 수사 압박 멈춰라.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죄 수사, 하나는 탄핵 심판 수사. 내란죄 수사는 지금 공수처에서 하는 거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석동인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 심판 수사를 먼저 해야 된다. 내란죄 수사는 그 다음이다. 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내란죄 수사는 안 해도 될 수도 있다. 왜?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된다. 사건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 순간부로 대통령직 업무 복귀입니다. 시퍼렇게 살아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파 진영이나 종북 주사파들은 내란죄로 잡아넣어라 긴급 체포해라고 헛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죄 수사를 해서 만약에 내란죄 수사로 대통령을 체포했어요. 그런데 탄핵 심판을 했더니 기각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돼버리는데 내란죄가 성립하냐고요, 이게. 그럼 대통령이 2명 생기는데? 어? 이게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공수처나 민주당 세력이나 종북주사파들은 빨리 내란죄 수사해라. 그래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란 수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나? 내란 수괴라는 지금 현수막 도심에 걸려 있죠. 정당 현수막에. 내란죄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결판이 안 났어요. 내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내란 수괴라고 박는 이유는 뭐예요? 내란죄로 빨리 잡아 넣어가지고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그겁니다, 그거. 자, 그런데 선동 기사부터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동아일보. 오늘 기사입니다. 내란 수사도 탄핵 심판도 버티는 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선동 기사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란 수사하고 탄핵 심판은 별도로 가는 거예요. 별도로. 버티는 윤이 아니라 지금 변호인단 구성도 못했어요. 응? 지금 비상계엄한 지 3주밖에 안 됐고 탄핵 투표 난 지가 지금 10일 이제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뭘 버티냐고.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야 내란 수사든 탄핵 심판 등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추기는 이유는 뭐냐는 거지. 동아일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선동 기사다. 자, 그리고 사설. 중앙일보 사설. 버티는 윤, 지지부진 수사, 국민은 답답하다.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버티는 윤, 지지부진 수사. 자, 여기서 국민은 답답한 게 아니고 중앙일보가 답답한 거겠지. 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잡아 넣으라고, 탄핵시켜서 파면시키라고 그렇게 몰아쳤던 조중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답답한 게 아니고 중앙일보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살아 돌아올 것 같거든. 중앙일보가 답답한 거지. 이게 대표적인 선동 사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다음 동아일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국민의힘 안 된다고 한다. 6인 체제 붕괴시키는 노림수 아니냐. 이것도 얼마나 선동 기사냐면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가 아니에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 권한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헌재가 된다고 해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라니까요. 헌재는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을. 근데 그게 마치 6인 체제 붕괴 노림수라고 선동 기사를 써대는 이 동아일보 기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중앙일보 사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전국 혼란 줄이는 최소 조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빨리 해라, 이 말이죠. 3명 빨리 집어넣어라, 이 소리죠. 전국 혼란은 줄이는 최소 조치가 아니라 민주당 편드는 사설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편드는 게 아니라 민주당 편을 드는 사설이 이 중앙일보 사설이라고요. 편파적인 사설. 왜 이럴까? 중앙일보, 동아일보 깝깝한 거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선전 기사 써대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이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완전 다르게 가네? 지지율도 막 올라가네? 이러니까 지금 당황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이. 그러면서 이런 선동 사설 써내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보세요. 한덕수 대행 거부권, 임명권 놓고 여야의 자가당착. 조선일보가 발 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즉, 국민의힘도 나무라지만 민주당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양시 양비론인데. 발 빼고 있죠.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설이나 기사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사를 좀 중립적으로 쓰자. 민주당도 조지고 국민의힘도 조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조진다는 용어는 언론계의 은어입니다. 비판을 세게 한다는 걸 조진다라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발 빼고 있는 거죠. 조중동에 대한 지금 시민들의 구독 취소 운동이 들어갔어요. 막 SNS상에서 그거 누르는 거예요. 저도 소개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구독 취소가 들어오면 조중동 영업부에서 금방 알겠죠. 광고국에서 금방 알겠죠. 조선일보는 빨리 캐치해서 지금 발 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앙, 동아는 너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선동적인 사설, 선동적인 기사를 써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오늘 성탄절 휴일을 세고 나서 오늘 아침 조간 뉴스 브리핑을 제가 쭉 해드리는데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재명 민주당의 저 브레이크 없는 폭주. 지금 곧 브레이크가 터졌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엔진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있는 그 민주당 내부에 정치 오래 한 사람들 보세요. 박범계, 정성호,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자체 우려를 하죠. 근데 초선들 정치 막 시작한 저 초선 배지 달고 신났죠 지금. 마구 지르죠 마구. 거기 또 종북 주사파 계열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이 자들이 지금 판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엔진 터집니다. 민주당 엔진은 곧 터지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재명도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야 내가 저 깜빵 가기 전에 빨리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봐. 근데 4월달 되면은 공직선거법 1심 선거 대법원 징역형 확정되면 나 대통령 못 나가. 빨리 좀 해봐. 이런 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소리 있죠.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버리는 이런 악순환에 지금 고리가 이재명 민주당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지금 자중질환이 곧 일어날 겁니다. 그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 여야가 의견이 다른 것은 협의나 합의해서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거죠. 이 방법 없는 겁니다. 이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응을 잘하고 있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만약에 민주당 세력이 탄핵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환율 1,500원 뚫고 올라간다. 우리 경제 폭망된다.
자기 호주머니에 돈 털리는데 종북 주사파 좋아하겠어요? 좌파들 좋아하겠어요? 우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일이 눈에 훤히 보인다. 시장은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0% 뚫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브리핑까지 보면 연말이 지나고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거기까지는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엔진 지금 터질 지경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을 헌법을 지키셔야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화국을 지키셔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생각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지형이 대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4번의 토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토요일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광화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광화문에 나오셔서 머리수를 채워주시고 거기서 소리를 질러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대로 해라. 헌법대로 해라, 이 녀석들아. 대한민국 헌법대로. 여론재판이나 가짜뉴스, 비방뉴스 만들어서 괴담 퍼뜨리고 해서 대한민국 망치지 말고 대한민국 엄연히 살아있는 헌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 다 안다, 속셈을,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대로 처리해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토요일 날 광화문에 나오시는 겁니다. 저도 나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광화문에서 만나서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합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 뭐 점집이다, 무속인이다 막 이야기 만들어내죠. 그거 왜 만들어내겠어요?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애국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일종의 뭐 점집 찾아가거나 무속인 이런 거 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애국 국민 광화문 집회에서 이탈하는 효과를 얘기해서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확인되지도 않은 거. 응? 기성 언론에서 막 그 점집 찾아가서 뭐 카메라 들이대고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사건이 기각돼서 살아 돌아와야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망가뜨리고 하는 세력에게 차기 대통령 권력을 던져주는 순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때보다 더 폭망하게 됩니다. 문재인 때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그 강경 세력들이 집권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경제 폭망, 소득주도 성장, 원전산업 폐기, 이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보다 더한 비극, 참사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다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그걸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조간신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일 1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아투TV 애청자 여러분,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11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